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청명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1, 2, 3, 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서로소가 아닌 집합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소라는 얘기는 이렇게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인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소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얘기 주는 거니까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1, 2, 3, 6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서 교집합이 이제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보기들 중에서 1, 2, 3, 6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4번에 이제 6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정답은 4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 서로소라는 뜻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의 중심좌표 반지름을 좀 구해달라. 원은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질문 던지는가요?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x 마이너스를 제곱해주면서 우변에 1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되죠. 완전 제곱일 때 더하기 하는 부분들. y 플러스 4에 제곱하면서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이항시켜서 플러스 8입니다 라고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이 24, 25니까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계산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4에 반지름이 5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이꼴 r 제곱. 중심좌표가 a, b 반지름 r인 원. 가장 기본 표준형 형태 좀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점검해 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A, B, R 좀 합하라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2입니다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그 다음에 A, B가 A 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좀 가르쳐 줬습니다. 이때 이제 B 집합 원소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이때는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표시를 좀 해가면 되죠. 교집합 4파를 좀 먼저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파를 좀 빼고 나면은 A 집합이 그러면 3, 6, 7인가요? 3, 6, 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합집합 했을 때 이런 원소가 나와야 되는데 1이라는 원소가 일단 그럼 당장 B에 있어야 되겠죠. 3, 4 그 다음에 6집합, 그럼 1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제 B집합은 1, 4, 8 이렇게 구성되는 거니까 정답 4번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원소들을 이렇게 좀 해당 영역 부분에다가 좀 써가면서 좀 표시하면 가볍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원소, B 원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B차 집합 A 원소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A 집합, B 집합 벤 다이어그램 표시했을 때 B차 집합 A 원소 개수 이렇게 색칠한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체 집합에서 그다음에 A 집합 부분들을 좀 빼서 표현도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그럼 6에서 3을 빼서 3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B집합에서 교집합 부분들을 좀 빼도 되는데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A 앞에서 L을 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좀 아이디어 생각해가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원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열심히 구해가고요.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좀 하라 이런 얘기가 알겠습니다. x1 x 더하기 y1 y는 이꼴 r제곱 이 부분이 접선 방정식에 해당하는 공식이죠. 그 부분을 좀 2,3을 딱 적용해주면 2x 플러스 3y는 1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1만큼 해주면 x 마이너스 1 쓰면 되겠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해주면 y 플러스 2 해서 계산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주니까 플러스 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4를 좀 이항식해서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는 9입니다라고 해서 정리해 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y절표는 그럼 이제 x에다 0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y값은 3입니다라고 계산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접선 방정식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해가는 부분들 가장 기본적인 도형의 변환에 해당하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꼼꼼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 집합이 B 집합에 되게 범례다 이런 얘기. 이때는 이렇게 수직선에다 좀 표시를 해가면 되는 거죠.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A 집합 표시했는데 B 집합은 이거보다 좀 더 커야 되는 거죠.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이렇게 A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하면 되겠고 3, 2A 플러스를 했는데 이건 같으면 안 되죠. 이렇게 커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A 값은 1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걸 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2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A집합 A, B, C, D, E, F 모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집합 중에서 A, B는 반드시 포함하고 C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개수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표시하는 부분은 A, B가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고 C는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한 조건이 있는 거니까 이런 걸 빼버리고,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D, E, F 요 세 원소를 가지고 좀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원소들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그러니까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좀 집합을 좀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아주 가볍게 처리해서 부분 집합 개수 구해 가는 그런 내용. 2의 n제곱 이런 형태로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는 그런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좀 조건 붙어 있는 것들 조금 이제 공부해서 공식 형태로 좀 처리하게 되면 2의 n-k 이런 형태가 되는데, 굳이 뭐 공식 형태가 되지 않더라도 조건들 메모하고 나머지 원소들을 카운팅해서 답을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이나 식 중에서 거짓인 명제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4는 3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요. 15는 홀수 맞고요. 8은 x다 이런 건데, 이거 x가 어떤 값인지 모르니까 이건 아예 명제가 아닌 거죠. 명제가 아닌 그런 내용이 되겠고, 4는 14의 약수다. 14의 약수 중에 4는 없죠. 근데 이제 거짓이 되겠죠. 거짓인 명제를 골라야 되니까 라를 좀 고르면 되겠고,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 4개가 되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됐죠. 잘못된 거, 이거 잘못된 거에 동그라미 치면서 골라야 되니까 좀 헷갈리는데 잘 고르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꼭지점 개수는 4개다라고 되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세 내각의 크기 합은 180이다.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맞는 명제, 참인 명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거짓인 명제는 몇 개? 3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특히 뭐 다 같은 부분들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아예 이제 명제가 아닌 부분들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제 거짓 명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빈칸 기억니은짓에 모두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x가 양수인 것,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됐고, x 플러스 3이 양수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앞에 명제가 좀 더 작은 거죠. 작은 집합이면은 무슨 조건이 되겠습니까?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해가 2개고 여기는 해가 하나 돼서 앞쪽이 그런 거니까 이건 이제 필요 조건이 되겠죠. 해 역시 2개, 해 1개 이렇게 됐으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처리해서 충분, 필요 이렇게 되는 4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이렇게 뭐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하게 되면 조금 더 수월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죠? 집합 포함 관계 조사하고 주어가 크냐 작냐 이런 걸 좀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양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2B 값 주어졌을 때 주어진 거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A 더하기 2, B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데 문자가 좀 역수가 돼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일단 뭐 통분했을 때 분자에 뭐 A 더하기 2B가 생기는 거니까 앞에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데 아예 조금 더 범용해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가르쳐주면 주어진 부분을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되죠. 곱하기 해줄 때 4를 좀 곱하기 한 거니까요. 4를 좀 나누기 해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맨 처음 주어진 식이랑 이제 똑같은 식을 이렇게 식변형해서 쓰는 이런 모양이 돼서 이런 거를 좀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부분을 이제 전개해주면 되죠. 전개 해주면은 2 더하기 2에다가 또 이렇게 전개해주면 A분의 4B 그다음에 B분의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문자가 이제 완벽한 이제 역수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을 좀 떠올려서 풀이 가능해지겠습니다. 2배 루트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8에다가 4로 나누니까 결과는 뭐 2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역수 형태,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의 값, 당식 형태로 좀 되어 있을 때 곱하기 해 가는 부분들 이게 이제 좀 아이디어적인 그런 요소니까 뭐 이렇게 된 이제 문자 관계가 조금 이제 복잡하더라도 범용 형태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지금 제가 좀 제시해드린 풀이법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값이 5보다 작다 처리되는데요. 이거는 뭐 x-2 범위가 -5 플러스 5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x 범위는 뭐
마이너스 3, 그다음에 7 해서 이제 범위를 좀 구하면 되겠죠. 확실하게 좀 나와 있는데 이곳은 이 부분에 의한 충분 조건이고 필요 조건이다. 뭐 집합의 포함 관계, 뭐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처리를 좀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마이너스 3, 7 이렇게 좀 범위에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A보다 작다 이런 부분보다 이제 작은 집합이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됐습니까? 이때 뭐 당연히 A 값의 범위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뭐 A의 최소값 그래서 물어본 거죠. A의 최소값 그럼 뭐 이 부분 이제 7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B 값의 범위를 물어보게 되면 이건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X 플러스 1이 플러스 B 마이너스 B 이렇게 범위 처리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해서 범위 표시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맨 처음 범위 자체가 필요 조건이니까 그 집합이 좀 더 커야 되죠. 그러니까 좀 지금 구한 범위는 좀 작은 집합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b 마이너스 1 이 부분들이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b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범위 생기겠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B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동시에 만족해가는 걸 좀 처리해주면 이제 B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B의 최대값 구해라 이렇게 되면 최대값은 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7하고 2하고 합했으니까 정답 9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역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관계들도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접근해 간다. 이런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어느 정도 좀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A, B가 차인수일 때 곱이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B간의 얼마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주어진 명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A, B가 짝수이다 또는 짝수이다인데 모두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지금 대우를 구한 거가 되겠죠. A, B도 짝수가 아니다 이제 됐습니까? 결론 부분을 부정해서 가정에 쓰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을 썼으니까요. 됐습니까? 짝수가 아니다 여기 살짝 어떻게 했었네요.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짝수가 아니란 얘기는 모두 홀수란 얘기가 되겠고 그럼 곱도 홀수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홀수니까 이렇게 2n-를 처리해서 좀 써주면 되겠고 뭐 둘을 좀 곱하게 해주면요. 전개를 좀 해주면 되죠. 4mn 빼기 2배의 m 더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 건데 이를 좀 공통으로 좀 끄집어냈으니까 이거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하고 더하기 1 이런 모양 만들어져 가겠죠. 나 자리에 들어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뒤에 이제 더하기 1 있으니까 역시 홀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명제가 홀수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으니까 참임으로죠. 참임되는 거니까 주어진 명제에서 참이다라고 해서 증명해가는 내용. 일단은 뭐 대우를 열심히 구한 거겠고 이 mn 빼기 m 빼기 n 그다음에 참이다라는 이런 형태가 돼 있으니까 뭐 정답은 뭐 5번 형태의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문장 이해되시죠? 자, 이제 주어진 명제 좀 뒤에 이제 조건 자체가 또는 형태가 되면 알아봐야 될 항목이 좀 많으니까 대우를 통해서 모두 홀수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연산을 한 번만 진행해도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좀 살펴가면서 뭐 그리고 이제 직접으로 이렇게 좀 살짝 전기만 해주면 수식 정리가 뭐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청명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전체 집합이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여집합 합 B 부분들,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 여집합 부분들은 원소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이제 A 여집합 합 B 하고 그다음에 A 여집합 합 B 여집합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이 둘의 이제 이렇게 교집합을 좀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 법칙 거꾸로 사용해 되면 A 여집합 합 공통이 되겠고 그 B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공집합이니까 결과는 A 여집합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합의 공통인 부분들 2, 3, 5 가면서 5가 공통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2 이렇게 공통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5하고 12 이렇게 구해가면 A 여집합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원소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17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이때 이제 뭐 A 여집합 구해간다는 얘기니까 이곳에 있는 이제 공통적인 요소 부분들을 좀 이용하면 되겠다. 이런 좀 아이디어를 좀 살짝 내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fx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때 다음 변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fxy는 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곳에서 f-y -x 이렇게 일단은 좀 변화해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려면 문자로 바꾸면서 부호도 바뀌었으면 y는 꼴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갈 때는 이제 이 뒷부분만 좀 살짝 바뀌는 거니까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가미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y는 꼴 마이너스 x 대칭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이렇게 모양 가면 되겠죠. 한 칸 가면 되겠고 한 칸 더 가고 대칭 모양이니까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때 이제 x축으로 두 칸 이동해서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모양들이 이제 이렇게 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예, Q라고 해서 이제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면 뭐 요 간격이 뭐 가장 짧은 거리니까 최소값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최소값은 뭐 볼 것도 없이 2입니다라고 하면 되겠고 최대가 될 때는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 여기 0, 마이너스 2쯤 되겠네요. 그럼 여기 2, 2 부분들이 거리가 좀 가장 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구해가게 되면 루트 4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루트 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최대값, 최소값에 또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2 플러스 2루트 5입니다라고 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4번은 정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주어진 부분들 어떤 이제 변화를 좀 거쳐서 결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풀이 이게 표현 자체가 좀 이렇게 익숙치 않은 표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거치는지 어떤 뭐 대칭 이동 어떤 평이동을 거쳐가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연습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점 AB와 X축을 움직이는 점 Y는 꼴 XV 점 있습니다. 길이 취소를 물어봤는데요. AP, PQ, QB 이렇게 물어본 거죠. 뭐 일단은 뭐 AP 더하기 PQ 이거면 거리 취소하려면 한 점을 좀 대칭 이동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죠. 대칭 이동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 좀 직선 거리 갈 때 이제 최소가 되겠고 다음에 또 PQ, QB 이것도 최소가 되려면 또 대칭 이동하면 되겠죠. 1,3을 대칭 이동하니까 3,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나온 결과들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일직선이 되면 이제 최소가 되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5제곱 더하기 2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25,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루트 29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 부분들은 뭐 AP, PQ 구해가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항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Y는 있고 X도 있고 살짝 좀 변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큰 틀에 이제 기본 대칭 이동해서 직선 거리 개념으로 풀어갈 때 가장 최단 거리가 된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100명 학생 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학생, 전자사전 가지고 있는 학생 나와 있습니다.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수가 좀 이렇게 나왔을 때 최대값 되는 경우는 큰 집합 안에 작은 집합이 이렇게 좀 쏙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 이 부분들은 이렇게 좀 벤다그램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45입니다라고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최소가 되는 경우는 이 집합은 이제 바깥으로 좀 최대한 좀 많이 빠져나가면 되는 건데 이때는 이제 뭐 합집합을 구하게 되면 85, 그 다음에 45 빼기 x에서 이제 합집합 개수 구하면 되는데 이 합집합이 100명을 넘어갈 수가 없죠. 100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x 값은 130에서 100을 빼니까 30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결과 이제 최소값이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최대 최소 이렇게 구해갔을 때 뭐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뭐 75입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수식에서 풀어가는 요소도 있고 이렇게 좀 개념적인 요소에서 풀어가는 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사분면에서 x축과 y축에 모두 접한다. 그 다음에 직선에 접하는 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x축과 y축에 접하는데 이 사분면 중심 좌표를 그럼 뭐 마이너스 a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죠. 이 사분면 음수 양수 반지름 a 이런 형태로 좀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직선에도 좀 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5분의 절에서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a 플러스 4 이렇게 절대값 해준 결과가 a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a 플러스 4a 계산해도 7a 쓰면 되죠. 7a 마이너스 4 이 계산 결과가 한 번은 5a가 될 수도 있고 한 번은 마이너스 5a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a는 4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뭐 a 값이 2 이렇게 좀 처리가 돼서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2 반지름 2 이런 부분 하나 좀 나올 수도 있고요. 하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12a는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그럼 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나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에 중심 좌표 3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됐을 때 두 선분 A, B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는 좀 어떻게 되냐면 원과 원 사이 관계니까 뭐 이렇게 좀 연결하고 최대를 구해가면 이제 반지름 좀 더 더하게 해가면 되겠죠. 거리를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3분의 5의 제곱에서 2배를 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반지름 합을 해주는 거니까 3분의 7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분의 5 루트 2 더하기 3분의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에서 뭐 a 플러스 b 루트 2 이렇게 처리하면 앞에 있는 부분들 좀 a, b 더하기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3분의 5하고 3분의 7을 좀 더하기 해서 3분의 12 계산 규칙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x축, y축에 접한다. 2, 4분면이다. 2, 4분면에서 이제 부호 좀 조심해가면서 써야 되는 요소들. 그 다음에 또 직선에도 접하니까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렇게 처리할 때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요 내용. 요걸 좀 이용하면 좀 연산이 좀 어느 정도 편리하게 되는 거니까 풀이법, 풀이 원리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야 되겠습니다. 조건 PQ가 주어져 있습니다.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라는 얘기는 P 집합이 더 좀 크다 이런 얘기인가요? 됐습니까? 범위 표시를 해주면 A-3 A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범위 표시가 되어 있고 뭐 그러면 쪽에 작은 집합이 돼야 되니까 이곳에 2A-1 3A 플러스 5 이렇게 범위 표시해서 이렇게 되도록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뭐 비교해주면 되겠습니다. A-3 2A-1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A 값은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가볍게 조건 하나 좀 나왔고요. 3a 플러스 5 크거나 같다 a제곱 플러스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4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범위가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 4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사이 범위점 이렇게 좀 열심히 좀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a 값이 아이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건가요? 아이고 이거 범위 잘못 표시했는데요. 이럴 수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미 큰일 난 건가요? 아이고 이거 크다잖아요. 크다 이렇게 됐으니까 작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서 공통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범위에다가 a 값은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두 집합, 진리 집합 표시해 줬을 때 필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는 주어가 P 집합이 더 크다 이렇게 처리해서 범위 표시들이 이렇게 범위 표시들 나오는 부분들 근데 두 번째 거 이거 부등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인수분해가 좀 잘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제 범위를 표시해서 연립부등식을 좀 풀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풀어갈지 결정해 간다. 이런 사실들 정확하게 잘 기억해 가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원과 원 동시에 접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L이 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마이너스 3,0 중심과 반지름인 원 됐고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중심하고 이게 접점 부분들을 좀 연결하게 되면요 이렇게 직각 이렇게 되고 또 중심 연결하고 만난 부분을 해주면 이 부분들이 이렇게 좀 돼 있으면서 이렇게 닮음이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닮음 됐습니까? 이때 요걸 좀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반지름 3에서 반지름 1 빼니까 요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직각 이렇게 쳐야 되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루트 5를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각도들 이렇게 좀 세타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요. 뭐 탄젠트 세타 이렇게 좀 구하게 되게 되면 탄젠트 세타를 구하게 되면 루트 5분의 2입니다 라고 처리되는 거니까
이거는 5분의 2 루트 5 이렇게 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직선의 기울기는 이 부분들이 이제 탄젠트 세타 이렇게 돼가는 부분들이니까 지금 구해간 이 부분들이 문제의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좀 PQ를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결과는 7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직선의 방정식 열심히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중심에서부터 거리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도형의 특징을 좀 이용하면 효율적인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이런 약간 좀 새로울 수도 있는 방법인데 이런 방법들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0번 정명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두 명제 모든 원소는 4보다 크다는 거죠. 크다 이렇게 되어 있고 B집합의 속과는 어떤 원소는 이거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모두 참여되게 하는 AB 개수를 구해가는 과정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x-4가 0보다 크다는 지름집합을 P라고 해주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참이 되려면 P집합은 당연히 A집합은 이제 서로 이제 같은 집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원소 개수가 되는데 X값은 이제 4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주어진 집합이 이제 1, 2, 3, 4, 5, 6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소는 5, 6이 되겠고 이거 가지고 만드는 부분 집합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부분 집합은 2의 제곱 근데 공집합을 좀 빼야 되죠. 그래서 3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Q가 4이다. 그럼 뭐 Y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Q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참이 되려고 해주면 뭐 어떤 이런 형태가 돼 있으니까요. 뭐 원소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공집합이 아니다 이러면 충족시켜 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주어진 집합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2를 좀 2라는 원소를 좀 포함하는 집합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을 구할 때 2를 포함한다 그러면 2를 빼고 나머지 원소니까 2의 5제곱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32입니다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3 공집합 그다음에 3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5번 정답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모든과 어떤에 대한 의미를 좀 아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죠. 모든 그러면 모든 원소들이 다 성립해야 된다. 어떤 그렇게 되면 만족해주는 원소가 하나 더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뜻 되셨습니까? 이런 뭐 뜻 파악해 가져가는 풀이 모든과 어떤에 대한 학습 신경 써서 학습 잘하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저거 마지막 문제인데요.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 앞쪽에도 우리가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중요 이론들 정확하게 학습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론 좀 점검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정명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